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오전 5시 10분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휴가를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시장에 큰 변동사항이 있으면 어제 제가 단톡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큰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 제가 땅이 전하기 전에서 가격이 상승했다가 좀 더 반등했다가 다시 지금 빠져서 그대로 돌아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좀 이따 차트 보면서 꼼꼼하게 살펴보겠고, 그리고 단톡방에 계시는 분, 근데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방송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또 막 공생해서 타임라인까지 달아주고 계시거든요. 타임라인 보는데 사실 이렇게 봐주시는 분이 많지 않으면 힘 빠져요.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제 유튜브 채널은 또 그냥 가볍게 이렇게 좀 소개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족한 점 있으면, 그리고 건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톡방에서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씩 더 신경을 써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멋있게 편집을 하고 앞에 뭐라고 할까, 인트로를 붙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일들이 좀 많고 좀 노동으로 뭔가를 벌고 싶은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뭐 영상을 좀 잘라서 올린다거나, 그리고 아니면 좀 지금은 이제 타임라인 다는 방법까지 제시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다거나. 여러분들은 또 사실 차트를 보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지금 살아야 될까 팔아야 될까, 이걸 맞춰주길 바라시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점도 계속 강조를 드려야 되고, 사실 할 말이 좀 많습니다. 나중에 또 여유가 된다면 또 시사, 정치, 주제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고 새로운 채널, 새롭게 또 컨텐츠를 좀 업데이트하면서 분류를 하면서 그렇게 또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뭘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좀 알려주세요. 네. 뉴스는 사실 딱히 뭐 볼 게 없는 것 같아서요. 어디가 제가 이제 요 매일경제 뉴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지난 게 나오더라고. 네. 경제, 소부장 의전 줄었지만 중국산이 매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다변화해야죠. 지금 중국은 야망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은 이제 떠오르는 중국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고, 그럼 한국이란 나라는 사실 기술밖에 없는 나라인데, 그죠? 다변화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막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적당히 좀 이렇게 좀 힘들겠지만 또 줄다리기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반기 주담대 정부 상품이 절반 시장 왜곡 우려한다. 네, 주담대 정부 상품. 네, 저도 정부 상품이죠, 여러분들. 세종인사이드 긴축전에 더 치러진 예산 확보전 내고 있고, 접속 과정 고쳐드려요. 뭐 딱히 볼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쪽 뉴스는. 새 지원 유삼성 지배주기 개편에서 속도 내나, 뭐 삼성 이제 단일 회장 제도보다 이제 이사 제도로 바꾼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건전재정 공적 부분 긴축 강조, 내년 예산 감축 전망. 추경을 너무 많이 했죠, 이때까지. 뭐 많이 하다 보니 좀 깎여 쌓여 살아야 됩니다. 욕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기업, 사회, 국제. 뭐 뉴스가 경제 뉴스인데 참 별게 없어, 그죠? 네. 증시 반등에 소형 중소형주 ETF 관심이다. 실적 개선 수용 수익률 대형주 앞섰다. 들어가지 마세요. 이번에 반등이 강한 만큼 나중에 조정 상황에서는 얘네들 다 박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막 무리하지 마십시오. 손절 지키면서 하실 분들 하시고요. 뭐 무리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코인도 좀 활용이 좀 많습니다. 암호화폐 뉴스. 스테이블 코인 급성장, 은행도 위기 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가상화폐 벼락부자 판별법 2회 차선지 보면 된다. 뭔 개소리야. 뉴스 정말 별거 없습니다. 그죠? 네. 정말 저걸 경제 뉴스라고. 아유. K뱅크 농협 신한 전부 건강문 검사 받아야죠. 그죠? 예, 지금
그 뭐라고 할까,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우리가 그 자본 유출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때 뭐 쉬쉬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중국으로 자본이 빠져나갔다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어요. 중국과 북한으로. 그래서 뭐 제가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많이 했었죠.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 그리고 당시에 또 우리 박상기의 난이라고 들어보셨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추억이죠. 네. 박상기의 난 때 그 뭐라고 할까, 그 은행에 출금을 막고 나서 엄포를 해야 되는데 엄포에서 돈 다 빠져나가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잡아버렸거든요. 일출을 막아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뭔가 좀 의심쩍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악재가 돼서 단기 조정에 또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뭐 이더리움 머지 수혜자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더리움 메인넷 머지 다음 달 15일 전후 발생이 될 것이다. 그렇죠? 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머지가 다음 달 15일, 그러니까 9월 15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반등의 시기에 거의 마지막 날 정도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오스도 요날 전후에 아마 그 샤도포크가 있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수료도 큰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데,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근본이 화폐 지위를 박탈할 것이다. 비트코인 옹호론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뭐 사실 금으로 할 거냐, 근본이 화폐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이제 기반으로 화폐가 움직여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라는 것은 집중되어야만 그것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돈이 가치 있다는 점을 뭘로 증명하는 거죠? 누군가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갖고 싶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갖고 싶은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죠? 집중화되고 그것들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우리가 약속된 그런 상황 속에서 굴러가야 갖고 싶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라는 것을 꿈꾸고 있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굉장히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누구 자본을 분석을 해보면, 위치를 지갑을 분석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되게 모순적인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안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이 나타나야 될 그런 궁극적인 목적지는 저는 NFT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메타버스를 통한 NFT 쪽으로 발달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그것으로 NFT로 증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법적 제정이 마련이 되면, 그리고 NFT가 이제 전자등기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 집을 내 거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게 등기를 하면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인터넷에 있는 모든 그런 자산들을 내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NFT란 말입니다. 하지만 NFT가 어떤 일정 사이트에서밖에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이트를 믿어도 되나, 이게 현물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공증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업체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발달이 되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그런 것들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는 이 비트코인에서 이제 허수가 아니다. 이제 그 옛날 사기라고 생각했지 이제는 사기가 아니다. 뭔가 그래도 가치가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냐 과소평가되었냐는 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작년에는 과대평가됐다는 말씀 많이 드렸고, 지금은 일시적으로나마 과소평가가 된 구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등을 노려보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차트 보기 앞서서 환율부터 또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네. 환율은 이제 1310원을 살짝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등하고 있어요. 달러가 되게 강세죠. 달러가 많이 올랐습니다. 달러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에요. 그죠? 달러는 나중에 언젠가는 빠질 겁니다. 언젠가는 빠질 거고요. 수렴에 대한 이탈 방향에서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빠질 거라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길게 본다면 저는 이제 이 달러 반비례 되는 자산을 진짜 사는 쪽으로만 생각을 좀 많이 하겠죠. 그리고 그 자산은 이제 미국 쪽 자산보다는 이제 다른 쪽 자산이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주겠습니다. 그 달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1340원 정도까지 자꾸 열어두셔라 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열어둔다라는 말은요, 갈 것이다가 아니라 갈 가능성이 꽤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고 전략을 세우셔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모든 지점에서 예측해달라고 하면 되게 곤란해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매매는. 그래서 시나리오를 짜시고 그것에 맞는 대응 포인트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좀 갔다가 빠질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한방 확 무너진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9월 또 금리 인상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9월 금리 인상이 좀 지나고 나서 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웨이브를 크게 놓치셨던 분들은 좀 부정을 줄여서 좀 하시고, 그리고 줄여서 하시고, 또 좀 실제로 좀 단타셔도 된다는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 8월 하순 정도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시나리오가 좀 얼추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손 빨고 계셨다. 그래서 7월 말 반등, 7월 말 반등이 언제냐, 이거냐 저거냐 고민하시다가 손 빨고 계셨던 분들은 애초에 이런 걸 하지 마세요. 그냥 분은 이걸 할 수 있는 깜냥도 안 되고요, 배짱도 안 되시는 거예요. 이번 계좌에서 지금 비트코인 기준으로 저점 대비 30%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 그 정도 수익률 나오셨던 분들이 그래도 투자가 가능하신 거예요. 20% 괜찮습니다. 하지만 20%는 불안해요. 왜냐면 알트코인들은 더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을 계산해서 저는 지금 선은 한 35에서 40%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손절도 몇 번 했죠. 어제 같은 경우 손절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큰 돈은 아니고 한 200만원 정도 벌었나? 큰 돈 아니죠. 생활비 다 보태 쓰고 저축을 조금씩 하고, 그리고 모아야죠. 돈을 내년에 시장을 뛰어들어야 돼. 내년에 투자할 돈을 모으는 그런 단계다. 계속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번에 만약에 고점을 잘 못 잡으시면 경우에 따라서 내년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반등 포인트에서 꼭 팔아달라는 말씀도 드렸고, 지금 막 물타기 가지고 계속 더 가겠지 이렇게 마냥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네. 아직은 좀 남았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네. 유가입니다. 유가도 지금 반등하고 빠지고 그러고 있어요. 어제는 반등하고 오늘은 빠지고. 네. 그래서 한 80 정도, 제가 80 정도 말씀드렸었죠. 그죠? 80 정도까지는 또 빠질 수도 있다. 이것도 100 딱 찍고 빠졌네. 그치? 빠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이 들고, 이것은 사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올랐고, 돈이 많이 귀해졌기 때문에 이제 기름도 많이 사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껴 쓴다는 거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아마 이렇게 꿀렁꿀렁 하면서 80 정도에서 반등을 좀 주다가 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제는 환율과 유가랑 이제 우리가 그 코인과 이렇게 매칭을 딱 시키기가 좀 애매해졌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또 침체 쪽으로 사이클로 형성이 되면 또 밀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중요한 지점들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도 좀 체크할까요? 나스닥이 지금 또 역시 대부분 보험 목표치인 이제 13,800이 거의 다 도달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이제 이더리움에 되게 비슷하죠. 그쵸? 괜찮지만 조금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 미국 증시가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 그림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요 가격에서는 쇼각을 좀 강하게 보셔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13,800, 900 정도부터는 이제 쇼를 살살 간을 보시다가 14,500을 넘어서면 추세가 깨질 때는 쇼각을 좀 강하게 보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코인도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네, 빠질 수도 있고 지금 정확하게 디테일한 모양은 예상하기 힘듭니다만 어쨌든 여기서의 추세가 깨지는 흐름 여기서 탁 잡는 거는 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타점 매매는 우리 특히나 마진을 쓰는 선물 매매 같은 경우는 매틱만 해도 되게 굉장히 크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현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버스는 여기서 또 타이밍에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뭐 선물하시는 분도 좀 타점 좀 잡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1억 형태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10,000포인트 밑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한번 가보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비트코인도 똑같은 맥락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코스피는 뭐 별개로 할까요? 코스피는 뭐 코스피 좀 별개로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이번에 비트코인도요, 사실 좀 반등이 조금 꽤나 나오고 있긴 한데, 실제로 나스닥보다 좀 더 약합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나스닥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사서 조금 약한 그림이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추세선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다들 할 텐데, 27,000 정도가 넘어서게 되면 꼭 좀 이제 매도각을 보셔야 됩니다. 물리신 분도.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빠질 거냐라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빠질 거예요. 빠지더라도. 그러니까 콩콩콩콩 이렇게 빠질 텐데 여기서 만약에 추세가 이탈된다거나 좀 뭐 약간 좀 모습이 찜찜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 파시고요. 빠졌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갔다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더라도 아니면 빠졌다가 다시 들었다가 다시 빠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빠질까요? 여기 다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뭔가 하기가 되게 껄끄럽습니다. 이게 이런 모습에서 여러분들 사세요 파세요 하기가 되게 껄끄럽고 제가 이때는 괜찮습니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이때는 사셔도 괜찮습니다. 울림목 나무 사셔도 되고 괜찮습니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고 지금 요거 8월 중순 넘어가서는 제가 편하게 사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한 반 정도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상태에서 알트코인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최근에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그쵸? 우리가 제가 편하게 말씀드렸던 시기와 알트코인들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 주로, 그죠? 대충 감이 오시죠? 그쵸? 맞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상태고, 지금 다 최근에 이거 다 괜찮았잖아요. 다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타 칠 땐 쳐야 되는 거예요. 칠리즈 엄청 많이 갔네요. 어떤 종목이 많이 갈지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저한테서 찾으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매매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스텝은 이런 모습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이다. 차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인데요. 그래도 저는 뭐 그렇게 막 이걸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저희가 공부하는 원칙이죠. 이거 뭐 공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런 정보들은 나쁘지 않거든요.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깨져버리면 제가 그거 책임지고 싶지가 않아요. 깨지고 나서 막 한참 있다가 연락 오거든요. 물렸다. 네가 몇월 며칠날 방송했는데 그때 그거 사갖고 샀더니 지금 더 빠졌다 어떡하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중간에 제가 물량을 줄이라는 말은 듣도 못해요.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딱 듣는단 말이야.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석하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원하는 타점에 말씀을 드리면 거의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점에 제가 그걸 맞춰드리려면 약간은 이제 좀 어중간한 대답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매일 제가 원하는 대답을 드릴 수 없는 거거든. 그건 시장이 그런 거잖아. 어쩔 수 없어요. 자, 어찌되었건 지금 뭐 이 모습을 장봉을 음봉으로 돌리고 좀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이고 이동평균선도 지금 굉장히 이제 소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뭔가 막 적극적으로 막 밀어붙이고 하기가 되게 조금 애매해요. 애매한 상태고 여기서 뭐 어떻게 뭔가를 카운팅 해야 되는지 지금 전 카운트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구간은 이게 뭐 저희 이제 고수반이죠. CL님께서 어떻게 카운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못하겠습니다. 지금 엘리엇 파동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여기서는 제가 카운팅을 못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카운팅하는지 뭐 명남님 걸 볼까요? 이거 어떻게 카운팅하지? 근데 제가 그 파동을 카운팅하고 있는 구간은 이거거든요.
얘는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그냥 큰 메인 시나리오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잖아. 그래서 38.2 저도 나오겠지. 이 끝이거든.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ABC의 향연입니다. ABC 파동 향연이라서 이 그냥 얘는 그러니까 죄송한 송간 얘기지만 언젠가는 빠질 거예요. 이 저점 이탈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빠질 때 이걸 이렇게 밀어버리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들어 올리느냐는 부분이 문제인 것이고, 중간에 한 번 더 들고 빠지느냐 아니면 그냥 빠지느냐 그 문제인 거거든. 이해되시죠? 하여튼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일단 골든 크로스가 나오긴 했는데 골든 크로스에 대한 눌림이 살짝 등장할 수 있다고 보시고, 이렇게 살짝 이게 이렇게 정도 빠질지 아니면 조금 더 갖고 빠질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당장보다는 일단은 조금 추이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넘어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봉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손절을 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꼭 지키셔야 돼요. 이거 못 지키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등장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대놓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요 22,000달러 정도가 오게 된다면 한번 잡아보세요. 공격적으로 보실 분들 23,000도 괜찮습니다. 23,200부터 괜찮은데 요 영역에서 한번 잡아보세요. 제가 이것도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요때는 이제 뭐 다른 알트코인 잡으셔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오면 말고요. 이건 안 오면 만다는 그 배짱 플레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파 요렇게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 그림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해되시죠? 안 오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쏘면 이렇게 빵 쏴버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한 번은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런 말 말씀드리죠. 더 갈 것 같긴 한데 지금 사지 마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가지고는 제가 지금 제시해드릴 손절가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사가지고는 특히 알트코인들은. 그래서 좀 이따 원화를 보면서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23,200에서 22,500 말기 22,000 사이, 여기 러프하게 이 분할 매수 가능한 정도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돌파를 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오지 않고 만약에 그냥 제 말 오대로 여기 오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여기 손절 주고 들어가세요, 꼭. 그래서 27,000 정도까지는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냥 돌파하면 손을 나가면 나가는 거야. 이건 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원화로도 오겠습니다. 비트코인 원화로 왔을 때 지금 김프가 지금 3%나 지금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3%의 김프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계속 드리겠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금 상승의 각도가 좀 죽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빅 같은 종목들 중간에 팍팍 튀었던 정보들이 좀 들어있는데, 앵커는 조금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런 거 잡아가지고 존버하시면 안 됩니다. 존버하시면 안 됩니다. 존버하시기는 제가 내년 하순이라고 자꾸 말씀드리고 있어요. 존버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하시거들랑 내년 하순까지 조정 다 두드려 맞을 때 다시 있으면 하셔도 되고, 그건 뭐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죠? 이런 것도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좀 애매해요, 지금. 어쨌든, 근데, 한 번은 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같이 갈 거라고 지금 막 불면서 하세요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스태프 요 녀석이 조금 기술적이긴 하냐, 차트적으로는. 요 일목균이 별 쫓고 나서 이렇게 돌아올리는 모습이죠. 그래도 저는, 그냥 조심해서 할래요. 그냥 저는 쫄보라서 그냥 조심해서 안전제일주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이콘도 지금 많이 올렸었죠? 다 많이 올렸었어요. 이유도 많이 갔었고, 그쵸? 제가 7월달에 지금이라도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시기랑 지금이랑 다르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구간을 횡보해서 좀 버텨줄 기간이 좀 필요해요. 떡락보다는. 그래서 좀 규모가 이벤트까지 작은 조정파가 아니라 조금 그래도 중규모 이상의 조정파를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알고랜드 휴먼, 제가 항상 고생하고 있는 이오스도 마찬가지. 제법 많이 올랐죠 이번에. 이오스는 이번에 강세 종목 중에 한 개였습니다. 실제로 한 60% 정도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정말 거의 80%, 70%, 그쵸, 70% 정도 꽤 많이 올랐었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이때 1,500원 정도까지 열어두겠다 말씀드렸었으니까, 이제 뭐 일단 1,200원이었나? 1,200원 정도까지 그렇게 말씀드렸었으니까 일단 반등 좀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좀 그래요. 지금 아직도 이게 뭔가 단호하게 뭔가 하기가 아주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자리 하나가 있고 이 정도 자리 하나 있거든. 1,450원 정도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비트도 요쪽에 하나 있고 요쯤에 하나 있고 1,300, 1,100, 3,150만원 라인 정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900, 2,900, 3,000? 3,000에서 2,950 정도 사이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스토캐스팅 모양이나 저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방법으로는 지금 이거 가지고는 큰 흐름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실력으로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 좀 살리는 게 좋아요. 좀 쉬셨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가격적 메리트가 좀 느껴진다 싶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만약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버텨 보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파셔도 되고. 근데 좀 물려 있으신 분들은 심리가 버티셔야 되거든요. 이게 중간에 이게 꿀렁꿀렁 하다가 이게 뿡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꿀렁꿀렁 하다가도. 그래서 이 가능성이 지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 30% 된단 말이요. 보통 이 모습에 슈팅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지금 제가 무조건 하세요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확률적으로 접근해서. 근데 만약에 3,700-800을 넘어가면 파세요. 무조건 각보고 물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아직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아직은 그래도 번들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한 번은 더 슈팅이 크게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5할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근데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종목이 아닐 수도 있고 일부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전반적으로 다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이제는 이제 몇 가지 종목만, 그러니까 다 가는 게 아니라 몇몇의 종목에 이제 슈팅 빵빵빵 나오면서 비트가 한번 정리하고 조정 특히 다시 한번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8월 하순 정도에 일단은 뭐 3,100만원 전후를 일단은 염두를 좀 하고 계시고, 역시나 3,700-800을 넘어가기 때문에 물량을 줄인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이지만 기운 내시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년은 굉장한 기회가 오게 될 겁니다. 내년은요. 내후년, 그러니까 내년 하순부터 이때는 굉장한 기회를 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 규모가 이 정도만 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것만 해도. 그렇죠. 고생 많으셨고요.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